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건설업종 분석을 좀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하나증권 김승준 연구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이 이른바 B컷 0.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주들도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많이 불리던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전망이 듣고 싶은데 건설주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에 50bp 이제 컷 인하한 영향은 사실은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 이유로는 이미 뭐 시중 금리에는 인하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숫자였고 그동안 건설주는 그 기대감을 반영을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가 실제로 단행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주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금리 인하 속도나 뭐 이런 것들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이제 국내 네. 금통위에서 어떻게 금리 인하를 향후에 결정할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결국은 그 부분은 가계부채라던가 각종 이제 지표들을 확인해 보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그거를 전망하기보다는 조금 더 모니터링 해가면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섣불리 전망하기에는 속도나 이런 것들을 정책이 어떻게 따라갈지를 지금 전망하기는 좀 힘들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이미 기준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는 시장은 다 반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지금 건설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세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연구원님께서 최근에 내신 리포트를 보니까 이달에 건설주 추천주는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주가가 이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지금 주택주들의 밸류에이션이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많이 상승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결국 지금 주택주들이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상 2020년 말에 주택주가 받고 있던 그런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래서 PER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당해 기준으로 지금 받고 있는 게 6배에서 7배 사이. 그 다음에 추정치 기준으로 받고 있는 PER 밸류에이션이 이제 5배에서 6배. 그리고 뭐 다당해 그 2년 뒤에 있는 PER 추정치 기준으로 PER이 4.5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업황으로 비교하자면 사실 지금과 20년 말은 너무 또 다릅니다. 그래서 2020년 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분양이 계속 감소를 해서 향후에 이거는 개발해도 뭐든 되겠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분위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착공 자체가 뭐 그 다음에 다다음에 계속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이 이미 있었고 그것들이 주가에 반영된 밸류에이션이 그때 숫자입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올해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미분양이 아직까지는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 데다가 거기에 이제 착공 물량 같은 경우에도 착공도 여전히 작년과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과연 내년, 내후년의 착공이 뭐 그때 20년 말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증가할 수 있을 거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미 뭐 버는 돈 대비 기업의 가치 네. 자체가 20년 말의 수준까지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이건 향후에 좋아질 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땡긴 숫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조금은 더 올라가기엔 조금 힘드니 관망하자라고는 생각에서 이제 추천주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주에서 지금 주가가 좀 괜찮은 데들은 PER이 6배에서 7배 정도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하고 비슷한데 2020년도는 건설 경기 자체가 좋았던 시기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앞에 밸류를 땡겨와서 가져온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과열 구간이니까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긴 하는데 건설업계 호재들을 좀 보면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의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주택 시장이 좀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금리도 떨어지니까 건설사들의 조달 비용도 좀 내려갈 것 같고 원자재 가격도 안정이 되고 있으니까 이전에 비하면 사실 호재거리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판단해야 됩니까? 사실 그 말씀 이제 장기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네네. 이게 단기적으로 바로 착공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시세가 오르면 그거에 따른 분양가가 당연히 이제 분양가가 비싸지 않게 여겨지면서 판매가 잘 될 거고 그걸 기대하는 이제 뭐 부동산 개발사나 건설사들이 공사를 시작하겠죠. 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서울이나 이제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빈 땅에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다 부시고 짓는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시세가 좀 오른다고 해서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세가 올라가서 이제 사업성이 나오니까 공사를 시작해보자 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1년 내지 2년은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당장의 올해 착공이 바로 증가할 수 있는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맞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수도권도 같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수도권 외곽 지역은 이제 빈 땅에서 지으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 외곽 같은 경우에 서울에 비해서는 상승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분양 가격이 비싸다라고 여기고 있고, 실제로 이제 청약 결과 같은 거를 보면은 여전히 판매가 안 되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직 이 시세의 방향성이 계속 지금과 같이 우상향이 장기적으로 이어져야 네. 결국은 그게 착공으로 좀 이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수도권이 좋아진다라고 보더라도 사실상 전체 착공 물량의 수도권의 비중은 50%입니다. 그 나머지 50%의 상황이 이제 수도권 외 지방이라는 얘기인데, 이 지방에선 여전히 가격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방까지도 좋아져야 전반적으로 우리가 주택주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네. 확신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방까지 고려를 했었을 때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하고의 온도차가 좀 크기 때문에 지방에도 온기가 좀 돌아야 전반적인 건설주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당국이 지금 대출 규제에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말부터 상반기까지 대출이 굉장히 많이 나갔고, 그게 이제 주택 가격을 올렸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근거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 대출이 너무 많이 나가서 대출을 규제하자라는 움직임이고, 지금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는 것 자체가 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거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건설주에는 악재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사실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나 거래량 자체가 둔화될 수 네. 있는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스트레스 DSR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 대출 만기에 있어서도 30년으로 많이 줄였죠. 그래서 기존에 40년까지 받을 수 있었던 걸 30년까지 줄였는데, 그 두 가지 결과가 결국 보여주는 게 뭐냐면 빌릴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이 약 19% 정도 감소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쨌든 우리가 부동산 시장 내의 유동성 자체가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면에서 거래량과 가격 자체가 전부 다 둔화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분양 가격이 비싸다라고 여기지 않을 만큼 시세가 올라와 줘야 네. 그래야 판매가 되는 환경으로 조성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을 좀 약간 옆으로 넓혀서 좀 볼까요? 상반기 보니까 시멘트 업체는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이른바 뭐 카지노 업체만큼의 수익성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시멘트 가격을 좀 낮춰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앞서도 이제 원자재 가격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일단 시멘트 업황 자체는 상반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량이 감소할 거다, 출하량이 감소할 거다라는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상반기까지도 출하량이 10% 이상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적자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 그 배경에는 이제 작년 11월에 인상했던 가격 효과와, 두 번째는 이제 유연탄 수입 가격 자체가 톤당 $100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이 가격과 원가 차이인 이익 스프레드 자체가 벌어지는 효과가 오히려 출하량의 감소 효과보다 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Q가 감소했더라도 이익 자체는 증가하는 모습이 상반기까지 이어졌고요. 이러한 분위기 자체는 3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4분기부터는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4분기의 원가 부분에 있어서의 전기료가 인상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가격에 대한 인하에 대한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ASP 하락에 대한 우려도 같이 겹쳐질 수 있어서 3분기까지 이어질 네네. 좋은 실적 흐름은 4분기부터는 조금 둔화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계에 대한 얘기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개별 종목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앞서 이제 이번 달에 건설 업종에 대한 추천주는 없다고 하셨지만 리포트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대건설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는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봤을 때 주가 상승 여력은 있다, 이런 코멘트가 들어있거든요. 현대건설 얘기 좀 해주시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구간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현대건설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좀 좋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 얘네가 준비하고 있는 이 개발형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약 한 21개 정도가 있고 공사비로만 한 10조 원 이상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제대로 이제 수행이 된다고 한다면 2026년도부터는 이 프로젝트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현대건설이 미분양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익에 대한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내려온 상황이긴 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들과 전반적으로 이익에 대한 개선에 대한 모습들이 확인이 된다면 사실상 이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개발 프로젝트들의 이익이 반영되는 게 2026년이면 내후년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보고 있다가 언제쯤 들어가는 게 투자자들한테는 맞습니까? 현대건설. 오히려 지금 프로젝트들이 착공이 들어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네네. 착공이 들어오고 실제로 실적이 조금은 확인되는 시점은 아마 25년 하반기 정도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 25년 하반기에는 관심 종목으로서 무조건 넣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다가 2025년 내년 하반기부터 이 말씀하신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게 좀 눈에 보이면 그때는 이제 현대건설을 적극적으로 봐야 되는 시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현대건설과 관련된 얘기를 들었고요. 올해 이제 최근까지 주가가 가장 상승력이 높았던 건설업종은 HDC 현대산업개발이에요. 여기는 다른 데하고 달리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지도 좀 궁금하고 이게 2014년에 HDC 현대개발의 주가 상승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하고 공통점이 좀 있나요? 공통점이라고 얘기할 만한 부분들은 이제 자체 개발로서 네.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직접 땅을 매입해서 개발해서 판매하는 구조가 지금 어떻게 보면 2016년도가 비슷하게 지금 이 시점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반영돼 있다라고 보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이제 광운대 역세권 개발입니다. 그래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이제 벌 수 있는 이익까지 고려를 했었을 때 이제 현대산업개발을 이제 기대하는 시가총액의 밴드를 약 1.5조, 그러니까 1조 5천억에서 2조 원 사이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레벨 안에서는 당연히 현대산업개발이 주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 수준은 거의 다 턱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도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사실 상승 여력은 남아 있죠. 왜냐면은 지금 오늘 뭐 현대산업개발이 조금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의 상단 밴드가 이제 2조 원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여력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단 밴드를 1조 5천억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단까지도 충분히 수급상에 따라서 내려갈 수는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밴드를 제시한 거는 이제 1조 5천억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적극적으로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주가 조정이 조금 더 크게 나오면 적극적인 매수를 하는 게 맞고 지금 상황에서는 위로는 약간 조금 폭이 많이 좁아져 있다. 상승의 여력의 폭이 좀 좁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삼성 E&A 관련돼서도 얘기를 좀 해볼까요? 중동과 관련돼서 뭐 하반기에 여러 가지 조금 기대할 만한 게 있다라는 얘기도 좀 들려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하반기 중으로는 사우디 이제 PDHPP 화학 프로젝트로부터 이제 수주를 좀 기대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중동에서 특히나 이제 가스에 대한 개발 투자는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좀 발주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 다음 이제 비전 2030에 맞춘 프로젝트가 이제 화학 관련된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퀴드 투 케미칼이라고 해서 이제 원유에서 직접 화학까지 바로 생산을 하는 현장들을 내년 하반기 중으로 좀 발주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년 하반기에 대한 발주 기대감까지 어느 정도 좀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에 대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죠. 오늘 얘기 나눈 거 전부 종합해서 하반기에 건설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이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것과 두 번째는 이제 주택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조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조금 높다. 그래서 조금은 비싼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내려오기를 좀 관망하자라는 종합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금리는 본격적으로 인하됐지만 그건 이미 시장에 좀 반영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시간을 두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관심돼야 될 종목들 좀 보면서 좀 여유 있게 가자라는 말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증권의 김승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